요번에 의사결정 나무예요. 옛날에 우리가 R을 할 때 이론적인 거는 다 배웠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다시 한번 이론적인 거는 잠깐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코드를 재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재활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예요. 첫 번째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복습하고요. 분류나무, 회귀나무, 그 다음에 장단점, 의사결정 나무 분석하는 거를 실제로 데이터 사례를 들어서 해볼 텐데 우리 R 코드에서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해볼 거예요. 우리 옛날에 R에서 작업했던 거 있죠? 그 방법을, 그 데이터를, 그 문제를 그대로 해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제 해볼 거고요. 만약에 이거 비교하는 게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R로 만들었던 거 있죠? 그 코드랑 얘랑 비교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재밌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R과 파이썬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의사결정 나무는 이런 나무 트리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트리 있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그냥 결정나무 이렇게도 하고요. 뭐 앞에 의사라는 말을 빼기도 합니다. 그냥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나무 트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과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데 두 개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저게 빠졌네요. 제가 해놓은 거에. 자,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데 쓸 수가 있고요. 결정 규칙이라 그래서 이거를 트리나무 구조로 이렇게 도표화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어떤 기준값에서 처음에 데이터를 구분을 못한 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규칙은 대출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죠.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R을 할 때 해봤어요. 그래서 대출 제한을 수락할지 거절할지에 대한 거를 분류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모델을 구분해 놓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칙이 생긴다 그랬죠. 처음 번째 규칙이 만약에 인컴이 104.5보다 작을 경우에 여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죠. 인컴이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R에서 분석했던 것보다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뒤에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데 뒤에 어떤 거를 설치하고 막 해야 돼요. 그거는 아마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컴이 104.5보다 작을 경우가, true니까 작을 경우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클 경우에는 false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그러면은 그 CCAVG라고 해서 뒤에 보면 이제 설명이 따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education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게 2.95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죠. 진위가 0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를 다 100%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해보면 진위가 0.174가 나오죠? 얘가 반반일 경우에는 0.5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0.174가 나왔냐면 밑에 보시면 3100개 대 336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샘플이 총 3600개인데 그 중에 yes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no라고 거절한 게 3160개고요. yes라고 한 게 336개죠. 그래서 그 비율이 0.174라는 거죠. 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얘보다 적어야 돼요, 기준이. 진위지수는 적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진위지수는 적어야 된다. 0.5를 기준으로 해서 반반일 때, 동률일 때가 0.5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줄어들어서 0에 가까울수록 잘 구분이 된다 그랬죠. 진위지수는 뭐죠? 그걸 뭐라 그랬죠? 불순도, 그죠? 불순도의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높을수록 불순도라 그랬어요. 그죠?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죠. 제일 밑에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런 기준으로 나왔을 때 100% 다 맞추죠. 그죠? 100% 다 맞췄으니까 뭐예요? 진위 지수가 0이 나오죠. 진위 지수가 0이라는 거는 100% 다 맞췄다는 거예요. 0.5면 아무것도 못 맞췄다는 기준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의사결정 나무가. 자, 주요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와 우리가 배웠던 리그레션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분류가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우리가 SVM이라는 분류기인데 나중에 이제 리그레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비슷한 개념이라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쨌든 기준이 뭐냐면 얘는 대각선이 아니고요. 직선으로 구분이 되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준점이 이런 직선 기준이에요. 직선 이렇게 구분을 딱 나눠줘요. 이거를 재기적 분할이라고 나오는 거 여기 있죠? 요거예요. 요 기준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x보다 어떤 x값보다 크냐 작냐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준보다 크냐 작냐를 계속 쪼개죠. 이렇게 쪼개면서 분류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더 맞을 때가 있고 즉 데이터가 모델이 어떤 모델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런 기준에 더 정확하게 적합하게 되면 얘가 더 점수가 높겠고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대각선이나 이런 직선이 아니고 즉 직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기준값이 이렇게 사선으로 나눠서 구할 때가 더 정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개를 해보는 겁니다. 분류 모델을 할 때도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의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어떤 기준점이 직각으로 계속 나눠서 쪼개진다는 그런 그 특징이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로지스틱이라든가 이런 기본 개념은 이렇게 사선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정확할 때도 있고 이게 더 정확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돼요. 하면서 주요 방법은 요거고요. 재기적 분할이라고 했고 가지치기인데 트리를 몇 개를 만드는지를 봐야 되죠. 나무를 2개까지 만들 건지 가지를 3개까지 만들 건지 이렇게 쪼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거고요. 요게 우리가 R에서 봤던 거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했던 거예요. 조금 데이터가 틀리죠. 그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값의 비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값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인컴이 나오고 에듀케이션이 나왔죠. 네, 요렇게 기존 구분한 거랑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건 뿌리 노드죠. 얘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얘보다 진위 지수가 다 낮아져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고 얘가 부모 노드, 자식 노드, 단말 노드인데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이제 단말 노드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죠? 요걸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가지라고 됐죠? 계속 밑으로 갈라져 나가는 걸 가지라고 하는데 요 가지치기를 몇 개까지 할 거냐. 2개까지 할 거냐, 3개까지 할 거냐, 아니면 다 한 다음에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틀려진다 그랬죠? 의사결정 나무는 분류나무랑 회귀나무가 있어요. 분류나무는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결과 변수가 딱 1과 0 이렇게 구분이 되는, 즉 클래스로 나눠지는 게 분류나무로 구분해야 되고요. 회귀나무는 예측할 때, 값을 예측하는데 리그레션 트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그레션 트리는 보다는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쪽으로 더 값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리그레션 트리라는 방법론은 있는데 많이 안 쓰여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때는 그냥 회귀 분석을 돌려주거나 합니다. 자, 그럼 분류나무 할 때 많이 쓰는 게 카트, C4.5, 케이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요런 거에 대해서 해주고, 요거를 나누는데 이제 불순도를 우리가 몇 점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진위지수, 엔트로피, 카이제곱 통계량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진위지수는 카트에 쓰이고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